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특이한 모양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한 가지만 빼고요. 얼마 전 과학자들은 포보스의 표면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태양계 역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미국 천문학자 아사프 홀은 1877년에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화성은 마스 또는 아레스라고 불리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이름은 아레스의 아들 포보스와 데이모스의 이름을 땄어요. 이 멋진 이름에는 사실 무시무시한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뜻하죠. 1971년 나사의 메리너 9 망원경이 두 위성의 첫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성들이 우리의 달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들은 이상한 모양과 불안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양계에는 이 두 개의 위성만큼 모행성에 가깝게 움직이는 위성은 없습니다. 부자관계라 그런가요? 하지만 화성과 매우 가깝기는 해도 화성의 표면에서는 이 두 위성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화성의 곡률이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시야에서 가리기 때문이에요. 화성 적도 부근에서 본다면 포보스는 평범한 소행성처럼 보일 거고 데이모스는 별처럼 보일 겁니다. 이 위성들이 우리의 달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이 두 위성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작고 가장 밝지 않은 위성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이름을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하네요. 어쨌든 이 두 위성의 모든 것은 확실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과학자들은 다양한 우주물체에서 발견된 흔적을 바탕으로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움푹 파인 곳, 긁힌 곳, 갈라진 곳은 모든 것이 수십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쌍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바이킹 궤도선은 그 위성들의 새로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됐습니다. 포보스의 전체 표면은 거대한 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포보스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뻗어 있는 길고 깊은 구덩이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모든 우주물체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다른 위성에도 비슷한 홈과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포보스만큼 많지는 않아요. 포보스는 완전히 홈으로 덮여 있고 규모도 거대합니다. 길이가 18km이고 폭이 200m에 달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홈 중 일부는 다른 홈과 교차합니다. 이것은 포보스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과학자들은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들은 포보스의 과거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줍니다. 첫 번째 이론, 소행성 충돌. 첫 번째 용의자예요. 포보스에는 폭이 9km에 달하는 큰 분화구가 있습니다. 엔젤린 스티큰이라고 해요. 위성을 발견한 과학자는 아사프 홀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귀엽네요. 첫 번째 이론은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천체가 포보스에 충돌했어요.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큰 분화구를 남겼죠. 그리고 충돌의 영향으로 포보스 곳곳에 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이론의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홈들이 실제로 분화구 안이 아니라 옆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홈을 만든 것은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홈과 교차하는 홈은요? 그저 우주적인 우연의 일치일까요? 진실에 대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두 번째 이론, 우주 쓰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이론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 경우 홈은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뭔가 포보스에 충돌했어요. 이 충격으로 많은 암석이 우주로 던져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졌지만 다른 것들은 포보스로 다시 끌려갈 만큼 충분히 작았어요. 가파른 각도로 포보스 옆을 스쳐가면서 충돌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보스의 중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잡아둘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암석들은 오랫동안 위성을 향해 당겨지고 밀려 나가기를 반복했어요. 이 이론은 교차하는 홈을 설명합니다. 암석들이 계속해서 그 위치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꽤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화성이나 달 표면에서 어떤 암석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잔해는 중력에 의해 갇힌 채로 행성의 궤도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저 포보스의 일부가 되죠. 다시 말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먼지층 아래에서 이 이론의 증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론도 천문학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범인을 계속해서 찾았어요. 어쩌면 홈이 스티크니 분화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범인은 전혀 다른 것일까요? 더 강력한 무언가, 혹시 화성 그 자체일까요? 세 번째 이론, 화성이 숨은 범인입니다. 이전의 이론들은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원래 화성의 일부였다는 걸 암시합니다. 옛날 옛적에 화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위성이 되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달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나사의 화성 탐사선에 의한 관측은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주로 운석과 소행성에서 발견되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소행성이라면 어떨까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의 크기, 모양, 그리고 구성을 고려할 때 과학자들은 한때 이 둘이 소행성대에 속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그들을 화성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행성 포획이라고 불립니다. 그래도 매우 이상해요. 네, 소행성 포획은 드물지 않지만 이 둘은 몇십억 년 동안 화성 옆에서 비행해 왔어요. 그들의 궤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이상합니다. 게다가 화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고 이 때문에 어떤 소행성도 포획할 수 없었어요. 이론적으로 둘은 애초부터 화성에서 분리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 말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갇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성은 즉시 그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죠. 네, 예상치 못한 반전이죠. 이 버전에서 악당은 화성이었어요. 과거를 연구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포보스의 신비한 홈은 화성과 포보스 사이의 조성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요. 달과 지구도 서로를 약간 왜곡시키면서 이 힘을 교환합니다. 하지만 포보스가 화성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즉, 화성의 중력이 포보스를 점차 파괴하고 있어요. 100년마다 포보스는 화성에 1.8cm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요. 또한 2m씩 줄어들며 훨씬 더 부서지기 쉬워지고 약해집니다. 포보스가 작아질수록 조성력이 더 큰 충격을 주어서 포보스의 이상한 홈과 긁힌 자국을 만듭니다. 네, 3천만 년에서 5천만 년 후에 포보스는 화성과 충돌하거나 분해되어 작은 암석 덩어리로 변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화성에도 토성과 해양성과 같은 고리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포보스는 불운한 화성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어쨌든 모두 이론일 뿐이에요. 하지만 포보스의 극적인 과거사는 우리에게 외계 물체가 얼마나 역동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화성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의 다른 물체의 기원에 대한 비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돼요. 언젠가 우리가 정말로 화성을 식민지화한다면 화성의 위성을 연구하는 것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성 달 탐사 미션이 화성의 달이 숨기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비밀을 밝혀내기를 바랍니다.